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시작된 지 이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행사가 내수 경기 활성화와 기업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안 될 것이다,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판매량 이런 근거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궁금합니다. 과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성공을 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소비자들의 심리와 그리고 논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기원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 열렸던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어떤 날이죠? 1년 동안 지었던 농사를 수확해서 그것들을 팔아서 돈이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1년 동안 그동안 사지 못했던 물건들을 모조리 사들이는, 굉장히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가게들은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최대한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할인 행사를 펼쳐야 되는 겁니다. 가게와 상점, 상인과 상인들이 서로 경쟁적인 할인 행사를 하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할인 행사, 바로 이것이 블랙 프라이데이인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블랙 프라이데이는 1년 중에 돈이 가장 많은 시기에 소비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구매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할인 행사를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물건을 넉넉히 살 만큼 넉넉한 현금을 갖고 계신가요? 그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1년 중 돈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저절로 생겨난 행사입니다. 하지만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는 국가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보겠다면서 기업들과 유통업체들에게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라고 시킨 것이죠.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기업들은 어떻게든 신용을 낼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신들이 손해볼 일은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될까요? 가격 조정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자신들이 판매하게 될 물건을 원가 그대로 판매하게 될 경우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를 미리 조금 더 높게 책정해 놓는 것, 바로 이것이 가격 조정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5만 원에 팔아야 수익이 남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세일해서 판매될 경우 4만 원과 3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원가를 7만 원까지 미리 높여놓는 겁니다. 그러면 할인 판매됐을 경우에 5만 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가격 조정 전략인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이런 꼼수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원래 원가 1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재고 물량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6만 원에서 7만 원 가까이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블랙 프라이데이라면서 5만 원에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는 50%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분명히 근거 없는 음모라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근거 없는 음모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문제점은 매년 문제가 되었던 그런 꼼수 영업 방식이었던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기업들과 업체들에게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할인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판매할 물건의 가격이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죠. 더 높은 원가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는 자칫 잘못하면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소비자들은 가게에 가서 물건을 그냥 사지 않습니다. 물건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보죠. 모델명과 가격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비교를 해서 인터넷 최저가가 더 저렴할 경우에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물건을 구매해버립니다. 이렇게 똑똑한 소비자들이 있는데 과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꼼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어떤 시대죠?
국가가 나라 경제 그리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휴일을 정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돈을 쓰고 들어오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물건들조차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경우에 해외 직구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돈을 씁니다. 이렇게 아무리 안에서 돈을 쓰라고 독려를 해도 자꾸 더 저렴한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는데 과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에서 아무리 돈을 쓰라고 독려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가장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이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과 날짜가 겹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용해서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분명히 내수 경기 활성화에 일부 도움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백화점 정기 세일만 해도 백화점의 매출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의 효과를 봤다면서 자위를 하고 안위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시작된 지 이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지금부터 미리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번 행사가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미끼, 유인책을 반드시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요건인 것이죠.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